스포켄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좀 쓰고 있는데요. 어색하긴 하지만 음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라이브 클래스에서 강의를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활용 언어 무료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그 활용 언어 강의와 더불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라이브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오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저희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텐션, 주의 집중,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치료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어텐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주의 집중의 어떤 작용과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구글에서 어텐션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치시면 어텐션의 네 가지 종류가 되게 쉽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sustained attention, 두 번째는 selective attention, 세 번째가 alternative attention, 네 번째가 divided attention, 이렇게 네 가지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각각 어텐션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가 주의 집중이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네 개 중에 과연 어떤 것에 해당하는 어텐션이 안 되는지, 네 개가 다 안 되는지, 아니 그 중에 뭐 두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 개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시면 이 어텐션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ustained attention이라는 것은 그래서 좀 번역해 보면 지속되는 어텐션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어텐션을 말하는 건데요. 발달이 좀 늦은 친구들 중에 이제 놀이나 어떤 선생님과 과제를 할 때 한 가지에도 좀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20개월, 30개월 아동들을 보면 이 장난감 만졌다, 저 장난감 만졌다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아이들을 보실 거예요. 그것은 놀이 탐색 단계인 것은 맞는데 그 탐색 단계는 사실 10개월에서 20개월 요때 나타나는 건데 그 이상의 아동들이 이런 탐색을 계속하고 하나에 이제 집중하지 못한다면 놀이 발달이 안 된 것과 더불어 서스테인드 어텐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들은 먼저 이제 뭐 호명 반응이라든지 다른 과제에 집중하는 어떤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에 조금 집중해서 좋아하는 놀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즐거워하는 과제에서 1분, 2분도 집중을 못하는 영유아나 혹은 그 이상의 나이의 아이동이 있다면 그 과제를 5분 혹은 10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아동이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과제에서 지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좋아하지 않는 놀이, 덜 좋아하는 놀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어텐션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중재를 해야 나중에 학습 상황이나 언어 발달이 조금 더 진행된 후에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언어 지연이 지속되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스테인드 어텐션을 살펴봤고요. 아마도 치료실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첫 번째 경우는 조금 해결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selective attention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소리도 들리고 시각적인 자극도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TV 소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때 엄마가 딱 부르면 돌아보잖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호명 반응이라고 하고 호명 반응이 없을 때 아이들이 발달이 느리거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극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반응을 하는 게 바로 selective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이거는 한국어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아동들은
이제 계속 호명 반응을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거에 좀 몰입해 있더라도 내 이제 이름이 불려지면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 목소리가 들리면 좀 돌아볼 수 있게 치료실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치료실에서 꽤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호명 반응 연습하시면서 이 능력을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조금 잘 많이 못 들어본 것일 텐데요. 이 selective attention 다음이 alternative attention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개 이상의 과제를 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랑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럼 아이가 그림 그리는데 너무 몰두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과제를 할 때 이 A를 집중했다가 B를 집중했다가 A를 집중했다가 B를 집중했다가 마치 스위치 변환을 온앤오프 하는 것처럼 이렇게 A, B를 번갈아서 집중을 하면서도 그 일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alternative atten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부터는 아마 치료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나 토마토 넣을까? 나? 아이가 이제 시각적으로 저한테 집중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는 아이가 이제 자기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쉽게 제 지시에 쉽게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2번째 영상을 보시면 버섯 갖다 줘. 선생님 해달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이따가 또 해봐. 버섯 갖다 줘. 말했는데 선생님. 선생님 얘기 못 들었어? 네. 버섯 갖다 줘. 맞아요.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작스럽게 지시를 했을 때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 언어적인 자극을 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몰두하는 일을 잠깐 중단하고 내가 시키는 질문이나 내가 하는 지시 따르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과제는 처음에 되지 않더라도 한 3개월, 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 4개월, 점차적으로 치료 시간에 좀 단계를 나누어서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하다가 뭐 2개를 가져오라고 한다든가 점차 긴 문장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지시 따르기가 아닌 질문 이해하기가 또 되는 친구들은 간단한 질문을 물어봤다가 좀 복잡한 질문을 물어봤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제가 듣기 영상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디바이디드 어텐션을 이용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텐션 때문에 이런 과제를 했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이 디바이드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빨래 하시면서 뭐 설거지 하시면서 TV 보시면서 뭐 아이들한테 숙제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인지검사에선 동시처리 능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동시처리 능력을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렇게 리소스를 나눠서 자기에게 자원을 나눠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쓰면서 들으면서 선생님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 지연이 있거나 또 인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4번째 어텐션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전혀 어텐션이 안 되는데 0에서 갑자기 100을 만들 수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조금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텐션의 어떤 완성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상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어떤 치료실 상황에선 잘 대답을 하는데
하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정신이 없고 일상생활에서는 주의 집중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 어떤 단서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교실 상황에서 필기를 이렇게 해오라고 하면 선생님 말만 듣다가 하나도 못 써온다든지 아니면 필기만 하면 선생님 얘기를 하나도 못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주의 분산을 조금씩 해서 일을 수행해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이제 한꺼번에 수행하는 훈련들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또 얼터네티브 어텐션에서 말했던 이런 과제들을 많이 실시하면 그 과제를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어텐션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좀 좋게 할 수 있는 예가 바로 그룹 치료라고 좀 느꼈었어요. 그룹 치료를 이 어텐션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그룹 상황에 가니까 여러 아이들이 말하고 여러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아이가 4명 들어간 그룹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저랑 있을 때는 굉장히 대답도 잘하고 바로바로 반응을 했는데 그룹 치료 가니까 좀 정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룹 치료 상황이나 또 엄마나 뭐 가족들이 동반된 여러 가지 다중화자 대화 상황에서 제 이제 듣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연습을 해보면 효과적으로 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경험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다중화자 상황에서 게임을 하면서 얘기한다든가 이럴 때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처리하고 이 수행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한 가지 말을 들으면 뭐 게임이 멈춰진다든가 게임을 하면 못 듣는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어텐션들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ASD 친구들이나 ADHD 친구들처럼 어텐션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 특히 각성의 문제 때문에 ASD나 발달 지연 친구들, 발달 장애 친구들처럼 각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ASD 그 책을 쓰신 선생님 모셔서 이런 각성의 문제와 먹는 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먹는 것들 식이 조절을 통해서 각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시기를 놓치셨거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약물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보고 그 이후에 또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어텐션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약만 먹었다고 제 얘기를 잘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물의 도움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한 이런 과제들을 보조적으로 실시를 하면 또 이제 어텐션 문제로 인해서 듣기 문제로 인해서 언어 지원이 온 친구들은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5월에 있는 라이브 클래스 잊지 말고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